추억이라 생각할 수가 없어. 내 맘속에 남겨진 너의 모든 것들을 어디선가 너도 나를 그리며 울고 있을 거야. 지금 내 모습처럼 이젠 떠나버린 너의 작은 모습이 아직도 내 앞에 보일 것만 같아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보지만 텅 빈 외로움만 느낄 뿐. 세월이 지나면 모두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느끼며 지내온 작은 기억마저도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대 떠나가도 나의 마음은 변하질 않아. 언제까지라도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영원히. 세월이 지나면 모두 지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를 느끼며 지내온 작은 기억마저도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대 떠나가도 나의 마음은 변하질 않아. 언제까지라도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영원히. 안녕하세요. 아, 10시에 나오면은 이렇게 눈이 부어요. 이렇게 자다 일어난 것처럼. 아, 머리도 감고 했는데 머리 안 감은 것 같고. 자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 깨지지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수르입니다. 축구왕자 만수르와 함께하고 있는 친한형 어린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실비숍님부터 새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테이르 문화님 축하해 보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만찬 기자들 손흥민 편을 보고 오셨군요. 꾸벅꾸벅 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 오디세이 오디세이님. 오, 갑자기 팬클럽 처음부터 오전에 보니 도망가. 저희도 반갑습니다. 죽신교님, 오디세이님, 앞으로도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잘해.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좀 빠른 것 같아요. 161명이나 벌써 들어오셔갖고, 101개, 센스있게 한 개를 추가해 주셨네요. 자, 유고수 친구, 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후원 저 파일 글씨 폰트 자체가 어제는 되게 막 그 사이키한 느낌이 있었고. 나 빨간색 싫은데. 저걸 다 채울 거야, 이런 느낌으로. 예, 빨간색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마들. 폭풍 회장님 감사드리고, 저게 약간 빨간색, 파란색이. 네. 그, 대한민국 국기 그릴 때 보통 이렇게 호랑이 모양 그리면. 예. 위쪽은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이게 뭐. 그런 느낌? 기왕이면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쪽이 좀 빨리 많아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빨간색이 많습니다. 예. 파란색이 채워질 겁니다. 한국강사님과 싹스리님, 로얄님, 듀어라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키기 전에 보내주신 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새로 오신 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리면, 여기 위에 보시죠? 네. 별풍 100개 후원시 저희 당일 출연진 패널, 뭐 저부터 해서 뭐 아싸한방, 죽사장, 류고수, 어진아빠님, 그리고 저희 조피디님까지 네, 그 자료를 보내드리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영업 실적표 같다고. 일산드래곤님. 저거를 채우면 무슨 보호망을 받나요? 그거 진짜 보험사들은 엄청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뒤에 실적표 걸어놓고 꼴찌부터 1위까지. 이달의 왕. 이거 똑같이 그래프 이거 그리잖아요, 이거. 네, 네. 제가 예전에 인터넷 매체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모니터에 클릭수를 띄워놔요. 예,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클릭수 띄워놔서 숫자가 10만 500, 10만 520, 10만 530 바꿔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해진 거를 채울 때까지 약간 하라는 압박처럼 들려갖고 네. 들고 일어섰죠. 이건 안 된다! 예. 저희의 지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이런 거 아니야? 나가라! 그래서 나갔죠. 파업을 하고 나갔죠. 볼만찬 똑바로 안 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볼만차는 방송이고, 동양건사만이 정박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가 진짜 아니에요. 맞아. 핑계를 대자면, 아까 아침부터 네. 파이팅을 외쳐주신 오이스 2002님께 네. 로스터리 킬링샷을 드리고 싶네요. 한 장. 드리고 싶네요. 놀려? 드리고 싶다고! 폭풍 개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조피님께서 지금 마우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자, 크크현이 싱크가 안 맞는데, 싱크 그건 좀 안 맞는다. 조금씩 안 맞아서 이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조금 안 맞긴 하네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좀 이상하네. 도고수님과 타문가 네. 인턴이 감사드리고, 오늘은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료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자료를 어떻게 드리죠? 뭐 주력 경기라고 두 개를 골라드리고 고배당을 드리는데, 오늘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침에 죽사장한테 뭐 얘기를 좀 했어요. 아이디어 뱅크야. 죽사장한테 얘기를 했죠. 사장님, 이거 주말인데 이 많은 경기 중에서 너무 경기 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망치 돈가스님 적은 거 아닙니까? 너무 경기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오늘 출연진인 토요일 출연진인 나하고 만수르는 3개씩 2개를 야, 1+1! 3개씩 2개를 만들어 보겠어. 3개씩 2개를 만들어 보겠어. 1+1! 종업원이 맞죠? 에이씨. 미나 아버님, 미나 아빠님 너무 오랜만 아닙니까? 매력님 감사드리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오늘 출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굿. 늘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오늘 오는데 굿. 경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죽사장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는 일단 2개, 2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네. 6경기를 한번 우리는 해보겠다. 해보겠다. 만수르 새벽 축구 3경기, 뭐 오후에 있는 한국, 중국, 뭐 일본 축구 아시아 중에 축구. 3경기 골라서 2개를 만들고, 네. 나도 2개를 만들어 보겠다. 그랬더니 죽사장이 처음에 탐탁치 않아 했어. 네. 야, 이거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자, 네. 툭블린과 사마티쿠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데 그랬더니, 그럼 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래.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렇죠. 앞차기님, 그 위에 보시면요, 별풍 100개를 후원해 주시면 그 저희 담당 PD가 쪽지로 따로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자료에 저희 5명, 6명의 그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 형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새로 오신 분들과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 혹시라도 까먹으셨다면 예, 어진이 형 그 엄지를 닮은 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6개를 드린다고 해서 그 중에서 또 고르셔야죠 또. 아, 잘 예. 골라가셔야 되는데 예. 참고로 이제 우리 축구 황제는 6개를 축구를 조합을 했고 네. 저는 새벽 축구 3경기하고 농구, 제가 원래 농구 아닙니까? 네. 어진아빠는 원래 농구인데 농구를 이제 좀 했습니다. 근데 음.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어저께 저녁에 농구가 둘 다 말 같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변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고 좀 네. 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분석하는 사람도 하면 안 되는데 찝찝해요. 네. 좀 찝찝한 경기가 좀 나왔고 짠짜란 짠짠 짠짜잔 그래 제가 거의 지금 2년 넘게 YG 쓰고 있는데 세 번째더라고요 이번에 겨우. 자, 만수로 YG 적중왕 69회차 잘했어. 형 오늘 너 때문에 너가 많이 할 걸 알고 준비도 안 했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해서 오늘 만수로 하고 어진아빠는 3경기가 아니고 6경기씩을 자료에 넣어놨다 어우.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 풍성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보나마나 지금 댓글에 지금 쓸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시작해. 아, 됐고 빨리 해. 아, 첫 번째 경기 상주 상무대 대구FC 첫 번째 경기 넘겨야죠. 홀수는 어진아빠. 자, 먹어보자니까 로크파로 사이트님 감사드리면서 저희 조피디님이 경기를 올리고 계십니다. 자, 상주 상무대 대구 FC 두 팀은 확정이 됐습니다. 상주 상무는 강등이 확정이 됐고 대성 60님과 돌구 7779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감사하니까 대구 FC는 내년에 아체면 출전이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좀 모험적인 스쿼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특히 상주 상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김태환 감독이 기수별로 이제 많이 게임을 내보냈었는데 네. 가장 많이 마지막에 들어왔던 뭐 박동진이나 정재희, 우주성 이런 선수, 심상민, 김용환 뭐 이런 선수, 심상민 같은 선수들을 남은 3경기 남았나요? 남은 3경기에 먼저 내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에드가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 대한 같은 경우에도 뭐 지친 약간 기색이 있는데 대구 FC 되게 놀라운 게 요즘에 중원에 나서는 박한빈이 저 약간 김정우 보는 느낌이에요. 박한빈 약간 김정우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 뼈정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못해주던 시창무가 좀 잘해주고 있고 이진현 복귀했죠. 류재문 중원에 있으면서 츠바사까지 중원 라인은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병걸 감독 대행이 아직 대행 딱지를 떼지 못했고 뭔가 좀 또 우리 조 사장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또 내년에 이거 대행 딸고 사장님! 대행 띄고 좀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주보다 그냥 안정적인 경기 좀 추구할 것이다. 대신에 이거는 뭐 승부패도 승부패인데 저는 오바가 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바가. 상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등 확정인데 굳이 승점 1점 뭐 필요 없죠. 홈에서 대구 FC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랑 이미 이 갭이 차이가 끝났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공격적으로 득점을 좀 노리기 때문에 승부식의 오버를 주축으로 해서 근데 승패는 상주의 홈에서 뭐 대구가 저는 약간 유리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강승까지 가져가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위 팀인 대구의 정배가 좋아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주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은가. 상주가 약간 좀 러프한 경기를 좀 할 것이다. 저는 이제 대구의 근소한 우위를 보면서 대신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고 일단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리면 똥덩어리 파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가 마지막 홈경기라는 동기부여가 있는데 전 그 동기부여보다는 대구가 4위를 탈환하겠다는 동기부여가 좀 더 커 보여요. 그럼요. 이날 이기기만 해도 5점에서 앞서기 때문에 상주 내리고 대구가 4위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조광래 감독한테 선물은 4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대구는 100% 베스트 나올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이 경기까지는. 왜냐면 상주 지금 4경기 연속 못 이기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응. 똑바로 안 들어? 약간 로테이션 여유를. 아니 그거는 뭐 상대 상무고 대구 같은 네. 경우에는 대구가? 박한빈 잘한다고 잘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중원에. 아, 내가 할 말 생각하니까 형 말 잘 안 들었어. 일단은 뭐 상주 로테이션 너무 가동해갖고
특히 골키퍼를 계속 바꿔요, 막. 기회를 맞습니다. 주고 있어요. 네. 무슨 박지민 주고, 뭐 황병근 주고, 그리고 공격수 좀 바꿔주고, 몇몇 빼고는 로테이션 돌리고 있고, 좀 오세훈도 못 나오잖아요. 21세 대표팀 차출돼서.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활약 싸움에서는 대구가 이번만큼은 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하. 그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디나무처럼 양궁님 퍼블리프님까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 짝수의 남자. 네. 짝수 남자 이번에 FC 서울의 이번 시즌 우승을 예언했던 하지만 스플릿 B에 있는 자 만수르 기자 이 경기 나와주시죠. 강등은 안 당하겠지 생각을 하면서 좀 해보면 저는 이 경기 이기는 팀은 없을 거라는 어지럽바의 멘트를 좀 따오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전날 있었던 강원대 인천전을 비춰봤을 때는 잔류가 확정된 강원이 예상보다 좋은 경기력으로 3대1로 쉽게 승리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서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서울 역시 지금 강등권에 있는, 아직까지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이날 승리를 해야지 잔류를 확정하거든요. 그런 만큼 서울의 동기부여가 있겠지만, 성남 역시 지금 까딱하다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도 홈에서만큼은 서울을 어떻게 잡을 것이다. 비록 연재훈, 박수일, 김동현, 그리고 김남일 감독, 이렇게 주축 3명과 감독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좀 쉽지 않겠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로도 약간 두 줄 버스 수비를 한다면 서울 공격진으로는 뚫기 어려울 것이다.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약간 틀려요. 네, 상주가 K리그 해체전 마지막 홈경기라서 대구가 봐줄 필요가 없죠. 네, 왜 봐줍니까? 실력적으로도 뭐 그렇게 압도하는 팀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네, 항상 저희 회장님이신 우리 우진 씨하고 부회장님이신 미스터 파크님이 채팅님도 많이 해주시고 한데, 나는 우리 만약의 의원님 채팅 한번 보고 싶어. 만약의 의원님은 채팅을 안 하시니까 만약의 의원님 계시면 채팅이라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냥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기 때문에. SK 허헌. 네. 저는 좀 틀린 게, 뭐 박수일은 뭐 대체 자원이 충분하다고 봐요. 일단 박수일 대체 자원 충분하다고 보는데, 뭐 이창용이 있기 때문에 뭐 연재훈까지도 어떻게든 뭐 최지묵이 좀 더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저는 김동현 공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김동현이 중원에서 다 쓸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공수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겼고, 뭐 나상호는 해낼 수 있는 선수지만 김동현 없이 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있고, 김남일 감독의 공백 같은 경우에는 정경훈 수석코치가 메울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 척추라인이죠. 거의 뭐 척추라인에 두 중심축이 빠져있는 성남, 거기다가 승리가 필요한 상태고,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만수르 기자가 그 재반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고,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용이 없다 쳐도 정한민, 김원식, 한승주가 있다.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기성용 뭐 나와도 어차피 후반에 한 20분 뛰고 있으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조금 더 좀 전력상으로도 조금 낫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 윤영선은 또 복귀하자마자 또 경기력이 또 좋지 않고 또 다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포백 세팅이 나름 잘 돼 있어요. 후반기에는 뭐 황현수를 축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좀 근소한 우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뇌피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서울이 지금 대행이 맞두고 있잖아요. 그쵸. 대행이 뭐야? 세상에 대행이. 지금 지금 대전 하나시티즌도 그렇고, 지금 그 서울도 그런데, 박혁순 코치가 맡고 있어요. 근데 서울 선수들은 제 감히 예상을 해보면, 무시해? 감독을 데려오라고 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 경기에는 감독 하대성 데려와라? 네, 만약 이 경기 이기면 감독이 또 차일피일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그렇게까지 집중을 할까라는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서울 선수들, 왜냐면 소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협의가 빠진가 르브론드런 팀 도란스 검스님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나 입구 말씀 못 드리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리버풀 머지사이드 더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네. 에버튼 대 리버풀, 인테르 대 AC 밀란은 오늘 밤에 좀 봐야겠어요. 이런 경기가, 에버튼이 지금 이번 시즌 리버풀의 주인은 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좋죠. 잉글랜드 국대에 승선한 칼버트 루이는 국대에서도 해줄 수 있으면 보여줬고, 근데
히샬리숑하고 하메스가 좀 장시간 비행에 조금 지쳐있을 수가 있어요. 초반에 좀 지쳐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예리미나가 콜롬비아 국대 다녀오면서 부상이 있어요. 예리미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이미 센터백 3옵션인 홀게이트가 부상을 당했고 4옵션인 브란스 웨이트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킴만으로 리버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일단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리버풀은 코로나 이슈로 좀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티아고 알칸타라가 복귀를 했죠. 네, 그다음에 사디오 마네도 복귀를 했어요. 가장 큰 게 조던 핸더슨이 국대에서도 좀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면서 소속팀에서도 중원에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비 케이타, 파비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 핸더슨, 베이날드는 셋이 중원에 나설 수가 있다. 그리고 리버풀에 지금 뭐 최전방 3톱으로 나설 수 있고 제1의 서브인 디오고 조타와 피르미누가 A매치 기간에서 국가대표에서 둘 다 멀티골을 기록했어요. 포르투갈이 스웨덴 3대0 승이었나? 그때 조타가 2골을 넣고 피르미누도 2골을 넣으면서 슛을 쏠 수 있는 선수, 난 피르미누가 슛 쏘는 선수인지 몰랐어. 약간 희생하는 스타일이었죠 원래. 네. 근데 피르미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이제 경기력을 좀 끌어올렸고 저는 아직까지 리버풀의 주인은 리버풀이다.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의외로 뭐 지난 경기 빌라한테 대패했고 국대 차출도 있긴 했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의외로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피곤하느니 건설 아빠니까 그 후에 죄송합니다. 네. 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리버풀이 좀 우세한 건 맞는데 저는 물을 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최근에 3번의 홈 더비에서 에버턴과 리버풀 경기가 0대0으로 끝났어요. 일단 그 에버턴이 그 홈에서만큼은 리버풀한테 지지 않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고 그게 안첼로티 감독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구력이 좀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돌아가는 흐름 그리고 상대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선수들 기세가 전 적어도 이 경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은 미치지 않을까. 리버풀마저 우리가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우승은 아니더라도 빅4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에버턴이 많이 뛰는 중원에 힘을 앞세워서 무승부 가능성도 또 한 번에 0대0도 무패입니까? 패무입니까? 무패죠. 무패. 패무.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함식은 슬로바키아 국대 중원의 중심인 선수입니다. 로버트카와 더불어. 그리고 아까 저희 제가 너무 애정하는 우리 보미야기 형님한테 인사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감사해요. 네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첼시 대 사우샘프턴 경기고요. 이상하네. 자꾸 짝수 경기에 쉬운 게 자꾸 걸리는 느낌이야? 이거는 첼시를 가야겠죠. 왜냐면 뭐 복수를 좀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첼시만큼은 가야 될 것 같은 게 뭐 첼시도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해요. 좋은 경기력은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면 베르너, 하베르치 같은 선수들을 끼워 넣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의 호흡 문제도 있고 이 선수들의 폼 자체도 좀 좋지 않다는 그런 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좀 긍정적인 요소가 베르너, 하베르치가 확실히 최근에 들어서 좀 적응하는 속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측면 에이스인 플리시치가 돌아왔습니다. 부상에서. 그래서 플리시치가 이 경기에 뛸 수 있다면 2선 옵션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점이 이 사우샘프턴과 차이일 것 같아요. 사우샘프턴은 반면에 잉스라는 좋은 공격수가 있지만 지금 암스트롱이 이 경기에서 못 나오거든요. 코로나 이슈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2선 싸움에서는 첼시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반이 막히더라도 후반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 첼시고 첼시 역시 지금 티아고 실바가 지금 브라질 대표팀 다녀와서 아마 이 경기에 스쿼드 제외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벤 칠월도 부상을 안고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약간의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뛰고 쉬고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못 나오더라도 저는 그래도 첼시가 뭐 한 골 먹으면 2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진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9번의 맞대결에서 첼시가 7승 압도하는 그런 상성을 봤을 때는 첼시의 뭐 말씀하신 대로 강승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사모빵님과 바다생님 감사드립니다. 추가할 내용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사우스햄птон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스코틀랜드 국대 다녀오면서 코로나 확진으로 이 경기에 빠지는데 그래서 급하게 지금 에버튼에서 임대로 스티어 월커스 데리고 왔는데 첫 경기부터 그렇게 뭐 시너지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올라가 그 텀이 좀 되긴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캉테가 삐져 있어. 캉테가 지가 못하는데요. 뭐. 아니 캉테가 A매치 기간에 네. 친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램파드한테 얘기했는데 못 가겠죠. 꺼져. 네. 너 그냥 저기 있어 안 돼. 그래서 네. 못 갔어요. 그래서 네. 아 나 램파드 뭐 XXX 나 이번 시즌 끝나고 무조건 튄다. 네. 라는 생각이 약간 있는 걸 제외하고는 네. 첼시가 유리한 게임입니다. 겨울아빠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 사우스햄프턴은 손흥민처럼 이렇게 빠른 그 측면 공격수가 있는 팀한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베르너가 뒷공간 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레스터 시티 대 에스턴 빌라. 이거 죽여버린다고. 아, 홀스의 이거 전략적인데. 네. 너 다 보고 왔지? 이거 만수르의 전략인데. 네. 아십시오. 자, 5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만수르가 스포츠조선 기장군 축구 기장군 다들 아실 거고 굉장히 유니크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저희 방송은 이제 분석적으로 보시겠지만 윤진망 쳐가지고 기사 검색하시면 되게 재밌는 기사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리즈만이 후반 46분에 교체하고 뭐 울었던 것도 이번 시즌 상반기 통틀어서 가장 높은 트래픽을 기록했던 기사고 다 잡고 있어. 그리즈만이 울었던 그럼 거기다가 플리시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만수르가 최근은 아니고 한 2주 전인가 1주 전에 썼던 미국 국가대표가 떠오를 것이다라는 뭐 기사가 있어. 그거 제가 2시간 들여 썼는데 아무도 안 읽더라고. 그거 엄청 재밌었는데. 그거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네. 진짜 재밌을 거니까 읽어보시고. 미국이 엄청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황금 세대들이. 네. 저도 만수르하고 4경기가 일치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손님 양절 감사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유튜브에서 볼만찬 기자들 검색하셔서 구독 좀 눌러주시면 만수르가 미쳐 날뛰면서 좀 더 많은, 좀 더 정확한 여기 이미지랑 달라! 댓글 드릴 테니까 네.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자, 5경기 레스터 시티 에스턴 빌라.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요. 네. 레스터 시티. 레스터 시티는 최악의 분위기라고 보시긴 조금 그래요. 네. 웨스트햄한테 홈에서 3대0으로 떡발렸고. 하지만 그래도 레스터 시티는 레스터 시티다. 여전히 제이미 바디, 근데 이에아나초가 국대를 갔다 왔지만 뭐 출전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백업 공격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스타뉴나 프라이트가 벨기에 국대를 갔다 왔는데 틸레마스가 벨기에 국대 갔다 왔는데 전부 유럽에서 뛰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동거리상의 그 체력 소진이 별로 없다. 메디슨 깜짝 놀랐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수준 갔을 때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그러니까 터키 국대 갔다 온 세인지 같은 경우는 부상이 있어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세인지나 맨디, 은디디가 없어도 맨디가 의외로 굉장히 중원에서 센터백과 홀딩까지 다 잘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 그리고 측면에서 또 카스타뉴하고 저스틴이 생각보다 그 인물이에요. 생각보다 잘하는 선수고. 근데 상대가 빌라다. 그러니까 빌라가 이게 약간 대세가 탈 수 있는 게 지난 경기 리버풀 7대2를 잡았죠. 7대2를 잡았는데 그릴리시 입만 터는 놈이 아니었어. 네, 잘해요. 그릴리시 트라우레를 축으로 해서 와킨스까지 공격 라인이 생각보다 좀 잘 이뤄지고 있고 뭐 중원에 뭐 나칸바도 있고 아우리안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힘 대 힘으로 에스턴 빌라는 지금 3연승 중이죠. 근데 힘 대 힘으로 에스턴을 원정에서 꺾긴 제가 볼 때 약간 좀 무리가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일선 공격선에 가려졌지만 여전히 최종 수비가 그렇게 뭐 인상적이진 않아요. 이 팀 같은 경우 여전히 지난 시즌 같이 팀 수비 개판쳤던 밍스가 뭐 수비의 중심이고 뭐 바디의 돌파나 워낙에 지금 레스터 시티가 약간 아탈란타 벤치마킹하는 약간 느낌인데 그래서 카스타뉴를 빼왔고 레스터 시티의 측면 공세에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 경기도 저는 생각보다는 레스터 시티가 좀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유니섬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안정지향주의가 아니고 저는 무를 껴야 된다고 보는 게 당연히 레스터가 뭐 5대5 대 5.5 대 4.5 잠시만요. 저도 무는 끼면 좋죠. 네, 되게 유리한 것 같은데 레스터가 부상자가 조금 있잖아요. 있죠. 메디슨도 있고 바디도 좀 안 좋고 지금 에반스도 조금 안 좋다 그러고 프라이스는 거의 못 뛸 것 같고
이렇게 부상자, 그리고 기존에 히카루도도 지금 부상을 당했고, 페레이라 부상당했고, 지금 은디디도 빠졌잖아요. 은디디는 좀 됐죠. 그러니까 세인지가 빠진 자리에 포파나라고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데려오는 박아야 되는데, 이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에반스가 만약에 못 나온다면 진짜 그거 더 큰 문제고, 에반스가 나오더라도 얘가 포파나가 허둥지둥 되다가는 조금 좀 털릴 가능성이 있고, 그 앞에서 은디디가 지켜줘야 되는데 은디디도 없다. 그리고 프라이엇이 없는 경기에서 저는 생각보다 그 중원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아, 맨디는. 네. 맨디? 맨디 네. 있잖아. 근데 프라이엇이 옆에 틸레망스랑 약간 벨기에 그 듀오가 있어야지 뭔가 좀 이렇게 파괴적인데, 그때 웨스트햄전도 아마 제 기억으로 프라이엇이 빠졌거든요, 부상으로. 네. 그래서 프라이엇이 생각보다 큰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척추라인이 좀 흔들리는 레스터가 의외로 좀 고전할 수도 있다. 네, 빌라한테. 리버풀 뽕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아, 리버풀 뽕보다는 레스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웨스트햄전 보니까 웨스트햄한테 0대3으로 패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울버햄튼 웨스트햄한테 4대0으로 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웨스트햄 저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첨충님과 떨어졌으면 감사합니다. 네, 빌라가 승점 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캐슬 대 맨유. 야, 이거 저한테 왔는데 저는 이거 이변 가능성 봅니다. 이변 가능성? 네. 가시죠. 구독구독님과 기다리는 고맙습니다. 일단 눈 감고 맨유 찍었다가는 이거 한강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뉴캐슬이 좀 안정적이에요. 지금 뭐 순위가 뭐 작년 뭐 강등 전쟁 했던 거 생각하면 그거보다 좀 9위라는 순위를 지금 지켜내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서 번리한테 3대1로 승리하면서 이 팀이 3골 넣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걸 보여줬죠. 물론 번리가 팀도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적생 효과가 좀 있는 게, 항상 최전방이 문제예요. 근데 최전방에 지금 칼럼 윌슨이 돌아온 다음에 4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면서, 뭐 PK가 있긴 하지만 그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퍼즐을 조금 마지막 퍼즐을 채우고 있는 것 같고, 이선인 쌍막심 지금 뭐 재계약도 하고 이 경기 나올 수 있습니다. 레프트백인 루이스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상자가 원래 많은 팀인데 그래도 주전급을 꾸리는데 조금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반면에 메뉴는 전방 공격수가 쏙 다 빠졌죠. 지금 마샬이 퇴장 징계죠. 그리고 카바니가 코로나 이슈로 못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린우드나 레시포드를 전방에 지금 끌어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선수들이 전방에 올라가면 측면 공격수에 마땅히 나설 선수가 없어요. 뭐 다니엘 제임스 이런 선수는 제가 볼 때 메뉴급은 아니라고 보고, 레시포드나 그린우드가 측면에 있고 앞에서 마샬이 흔들어줘야지 뭔가가 좀 공격이 풀리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지난 시즌 뽕이 지금 약간 좀 사라졌죠. 약간 폼이 안 살아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전반 끝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주전 센터백인 맥과이어, 지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똥물 튀겼죠. 이 선수가 지금 양양이 고맙습니다. 부상 당한 상태에서 지금 돌아왔어요. 그 소속팀에. 그래서 지금 심리 상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맥과이어도 빠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최전방과 최후방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저는 대야가 항상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대야 쪽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뉴캐슬이 생각보다는 메뉴 상대로 홈에서 괜찮았던 게, 최근 3경기에서 홈에서 지금 2승 1패를 거뒀어요. 메뉴 상대로. 그래서 홈에서 지금 브루스 감독이, 과거 메뉴 선수였는데 브루스 감독이 메뉴 잡는 법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메뉴가 지난 토트넘전 1대6 대패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솔샤르 경질 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네,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뉴캐슬 승까지 보겠습니다. 네. 메뉴? 이거는 이름값으로 가져가야죠. 이름값. 뭐 마샬 없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상황일 거고, 네. 저는 뭐 레시포드나 그린우드 끌어쓰지 않고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짜 후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뉴캐슬이 승점을 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원의 이삭 헤이든하고 존 조셀비, 그러니까 션 롱스태프 이런 뭐 사이즈 좋고 피지컬로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거의 내주지 않는 팀인데, 맨유 같은 경우에 그래 페르난데스 언해피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팀을 결속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싸우지 마세요. 네. 무조건 이긴다고 장난하는 그러니까 언해피 이슈가 있는데, 저는 그게 네. 좀 더 그 팀을 결속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포그바나 마티치, 뭐 스코틀랜드 국대를 갔다 맥토미니까지 중원에서 누가 나서도 네. 사이즈로나 뭐 네임밸류로나 실제적으로는 또 장악력이나 맨유가 뒤질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토트넘전에서 대패를 당한 충격이 좀 이어질 거라고 윤 기자님은 보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을 털어내기 위해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좀 더 기여를 올려서 상대를 깨부수를 할 것이다. 아, 휴식기가 도움이 됐다. 뭐 맥가이어가 뭐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린델로프 옆으로 또 에릭 바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에릭 바이도 국가대표 좀 다 갔다 왔고.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바이랑 린델로 부르면 뭐 어차피 맨유가 뭐 수비로 하는 팀은 아니니까요. 네. 뉴캐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에이스는 생 막심한 몸 상태가 지난 시즌 마지막 거의 한 6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상을 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면 잘 뛰죠. 나오면 잘 뛰는데 그래도 부상의 여파가 맨유 상대로 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드리블러니까 부상 잘 당해. 그렇죠. 저는 맨유를 가져가겠습니다. 맨유. 네. 네, 의견이 갈렸고요. 근데 윤 기자님 말씀처럼 네. 맨유가 원정에서 사실 빌빌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브라이튼 상대로도 거의 졌던 경기를 종료 후스를 불고 VAR로 얻은 PK도 겨우 이길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뭐 무승부까지 달고 가는 건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캐슬 쪽을 받고 어지아빠는 메뉴 쪽을 받습니다. 잘 나가는 님 고맙습니다. 네, 앞차기님 뭐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뭐 할 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이 너무 많아서 그게 저희 표의 매력이죠. 그쵸. 네, 여러 가지 중에서 태기를 하셔야 되는 게 좀 고충이시긴 한데 그래도 네.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딱 3개다. 3개 같은 경우에는 골라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제가 나 이거 가고 싶은데 이 경기는 없네. 이 사람들의 의견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거 중에서 내 생각과 같은 거 이런 거 골라가시는 게 제가 볼 땐 낫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부회장님 잘한다. 역시 미스터 파크이나 우진이님 기타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알죠. 어떻게 되는구나 이 자, 방은. 김복실 씨님 아스남이란다 욕만 본다 아메가서 오리님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블루의 씨님부터 해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PD님께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쪽지를 보내드리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경기도 하기 싫은 경기네요. 7경기도 7경기 제 차례입니까? 네, 셰필드 대 플럼.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를 배제할게요. 네. 일단 무승부 배제. 왜냐하면 두 팀 다 서로 상대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팀이 현재 없어요. 둘 다. 19위 대 20위. 근데 200개 감사드립니다, 진원기현님. 감사합니다. 근데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만수르가 제 동생이 매주 얘기하는데 2년차 징크스가 너무 심하다. 네. 그렇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반등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게 어쩌다 한 번이니 감사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니 감사를 드리면서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 보는 게 셰필드가 원래 지난 시즌에 뭐 이건 바샤 오코네 EPL 최고 수준의 3백과 중원의 플랭 노우드까지 좋은 중앙 미드필더로 2, 3선이 강한 그 수비 조직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1대0, 0대0 경기가 많았죠.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플렉이 지난 시즌 막판 당한 부상의 여파가 좀 있었고 노르웨이에서 거의 들어올 때 거의 팀 레코드 쓰고 데려왔던 베르게가 생각보다 팀에 잘 녹아들지 못했는데 베르게가 이번에 그 노르웨이인가 국대를 다녀왔는데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베르게 때문에 웨데가르트가 미친듯이 수비 부담을 덜고 홀란드하고 세렐로스한테 계속 좋은 패스를 줄 수 있었고 돌아온 홈 경기에서 베르게 발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맥골 드립도 몇 번이나 더불어서 골을 좀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플럼 같은 경우에는 또 승격 한 시즌 만에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팀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선수 자체가 없는 상태. 정확해요. 네, 이러기 때문에 뭐 오합지졸. 리즈처럼 뭐 3골 먹고 4골 넣고 이런 뭐 공격적인 그런 팀도 아니고 네. 특색이 굉장히 없어요. 플럼은 그냥
그래 이번 시즌에 어떻게 조금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있고 된 애들 다 데려왔어요. 그쵸. 네, 애매한 애들.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열렸던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 리즈전은 제외하고는 득점이 없죠. 그러니까 EPL의 웬만한 중하위권 팀 상대로도 앞선에서 해결할 만한 선수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셰필드의 승을 일단 가져가는데 문제는 셰필드 경기력을 예상은 하지만 일단 한 경기 정도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 이런 경기에서는 의외로 풀럼이 한 방 넣고 템백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승패로 찢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원마킹이다. 나는 네. 원마킹이다. 그럼 셰필드를 가져가겠습니다. 저도 셰필드 단통 보는데 세 가지 뭐 말씀 잘해주셨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플럼은 오합지졸이에요. 뭐 램이나 로프투스 치크 이런 선수들은 개성이 강해갖고 팀에 그렇게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개개인의 경기력은 좋죠. 팀을 뭔가 이끌 만한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불안한 상태라고 보고 항상 선수들의 개인기로 공격을 이끈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리옹에서 안데르센을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지금 훈련 도중에 발목 골절선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가 거의 시즌 아웃에 준하는 그런 큰 부상을 당하는 상태에서 되게 분위기가 안 좋고 뭐 허더스필드에서 콩골로 영입했지만 이 경기에 나올 것 같지 않고 센터백도 불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셰필드의 브루스터가 이 경기에 데뷔합니다. 리버풀에서 데려온 선수인데 클럽 레코드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그 1군 팀에서 거의 보여준 게 없긴 하지만 꼴돈이야 꼴돈 진짜. 네. 근데 워낙 기대를 많이 거는 선수니까 이 선수도 왠지 개막전 한두 경기에서는 뭔가 반짝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재능이 있다고 클럽 감독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셰필드가 런던 팀 상대로 홈에서 10연승 중입니다. 이건 엄청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역색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놈 뭐 쳐다도 안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방분들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서울놈 안 믿는다. 지금 런던 놈들 안 믿어요, 얘네들이. 런던 놈들 셰필드가 런던 팀한테 10연승이에요? 홈에서. 네. 아, 그럼 아스날, 토트넘, 웨스트햄 다 이겼어요. 다 잡았다는 얘기네. 네, 아스날도 저희가 지난 시즌 분석할 때 몇 번 그러네요. 털어졌잖아요. 아스날 갔다가 셰필드한테 1대0 발목을 잡았. 그놈의 1대0 아주 지긋지긋해. 진짜. 이 경기도 왠지 1대0 나올 것 같다는 전 느낌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경기는 안양 대 이랜드 경기인데. 자, 8경기를 가기 전에 네.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 뭐 390분 네, 계신데 오만 브로더스님 고맙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저희가 별풍 100개 후원씩 나가는 자료가 1인당 뭐 주력 2경기에 고배당 1경기를 해서 3경기씩 죽사장 알싸한방 6호서 어진아빠 만수르까지 5명에 얘네 잘 맞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석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는 존댓말을 하는 방송이에요. 뭐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민규 너는 잘 맞추냐? 뭐 이렇게 자료가 나가는데 보통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많은 관계로 제가 약간 죽사장한테 때를 썼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수르가 한번 3경기씩 한번 2조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평소 때보다 6경기를 더 넣어놨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겠죠? 네. 그 중간에 갑자기 똥파리가 와갖고 한마디 했고요. 그 안양대 이랜드 경기 보면 저는 최근 흐름을 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가 저는 뭐 경기력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최근 4경기에서 3승. 확실히 이길 경기를 이긴다는 게 이 팀의 포인트예요. 그 지난 이랜드전 최근 경기를 돌아보면 뭐 이상민도 없었고 이렇게 국가대표 차출된 선수가 있었지만 맞습니다.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예, 팀 자체가 왠지 조직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샌가 3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면 플레이오프 무조건 갑니다 지금. 전남이나 경남이 지금 빠를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랜드가 간다고 봤을 때 저는 안양을 꼭 잡아야 되고 이런 의지까지 본다면 지금 안양이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그렇죠. 최근 흐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랜드가 쉽진 않겠지만 저는 꾸역승 정도는 좀 가능해 보인다. 네. 그리고 지금 안양도 뒤가 없잖아요. 좀 열린 경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오버 중에서는 의외로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필이님 채팅창 좀 봐주시죠. 네. 8경기 웨스트브로미치하고 번리 게임이 화요일 새벽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경기가 지금 안양대 이랜드로 지금 교체가 된 거고 분석적인 내용은 뭐 저도 약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양은 역시 마우리데스, 아코스티, 웨인, 용병 자원들의 공백이 좀 극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랜드는 정정용 DNA 대단하네 생각보다. U20 준우승이 우연이 아니었다. 팀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축구 철학을 잘 지금 녹이고 있고, 레안드로가 완전 영입 이후에 이제 돌아갈 일 없겠지? 네. 여기 먹을 것도 맛있고 살만한데 이제 좀 천천히 해야겠다. 약간 배때기 살쪘었어요. 야구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시 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안양, 네. 뭐 홈경기에서도 크게 강점이었고 이랜드가 지지 않는 게임을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경기는 9번째 경기 맨시티 대 아스날. 가시죠. 죽여버릴 거야 그거 진짜. 홀진 아빠님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네. 바꿔주시죠. 맨시티 대 아스날 다시 축구 승무패로 바꿔주시고. 네. 자,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승무패에서 내가 먹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1위부터 구매일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것 중에 최소 3개가 부러져야 2월이 되고, 그 중에서 내가 그 부러질 거 3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맞춰야지 내가 그 먹는 금액이 늘어나죠. 저는 이 경기에 좀 근데 말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왜요? 맨시티라 말하면서도 좀 그런데 저는 네. 이 경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아이슬란드 원정을 국가대표 빠졌죠. 부상 때문에. 네. 맨시티를 복귀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가 않다. 못 나옵니다, 거의. 네. 브라질 국대로 차출도 되지 않았던 제수스는 여전히 부상 중이고, 아게로가 없는 거 다 아실 것이고, 거기다가 잉글랜드 국대에 차출됐던 스털링도 부상이고, 지금 앞전에 나설 수 있는 공격수가 진짜 많지가 않아요. 뭐 페안토레스나 필포든, 리아드 마레즈하고 베르나르도 실바 한 이 정도 아게로 복귀 가능성이 높고 복귀 스털링은 나와요. 그러니까 복귀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래 이제 내일 정찬성이 오르테가하고 게임하는데 오르테가가 2년 동안 게임 안 뛰어서 좀 링 러스트가 심할 것이다. 그래서 정찬성이 탑독이에요. 언더독이 아니고. 이런 거를 볼 때 아게로도 분명히 실전 감각의 저하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팀 연습을 충실히 소화했다고 쳐도.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서도 제수스, 아게로, 케빈 데브라이너, 뭐 스털링 부상이 많은데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페란토레스, 필포드는 포함해서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을 좀 갖추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부상 여파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르테타는 역시 아스날의 젊은 나이에 감독을 선임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오바메양이 이런 말을 했죠. 아르테타는 우리가 잘 나가도 우리한테 맨날 숙제를 냅니다. 우리가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의 상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오바메양이 직접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약간 부상이 있어. 오바메양이 정찬성이 이길 때 오바메양이 100%였으면 아스날 뭐 옆에까지도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아스날 경기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원정에서 거한 맨시티를 상대해야 된다. 그 점을 좀 봐야 되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원 경기력이 엘렌니를 포함해서 중원 경기력이 좀 올라온 상태라 맨시티에서 데브라이너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접전이 가능하다. 파르티가 나올 수 있죠, 이번에. 근데 파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글쎄 아틀레티코에서도 뭐 한 제4의 중앙 미드필더를 봤기 때문에 크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승점을 좀 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승리까지는 조금 그렇고 무가능성. 가운데가 좋지 않은가 네. 라는 생각입니다. 너는 뭐야? 저도 무가능성, 무는 무조건 가야 되고, 맨시티 경기력이 안 좋고 더브라이너 안 나오면 이거는 어지나빠 없는 축사형 TV랑 똑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최악이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은 괜찮습니다. 네, 더브라이너가 못 나오는 팀은 지금 맨시티답지 않은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원 싸움에서 저는 파르티가 좀 크다고 보는 게, 파르티가 나올 경우에는 좀 부셔줄 수 있는 스타일의 맨시티가 좀 취약해요. 김동완 같은 선수들이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아기자기한 패스 스타일이잖아요. 맞죠. 로드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페르난지는 늙었고 중원 싸움에서도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오바메양은 지금 스탈링보다는 폼이 더 좋고 여러모로 아스날의 스쿼드 면에서도 조금 더 낫다. 거기다가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리버풀, 맨시티, 첼시, 레스터한테 패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컵대에서도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우승하고 지금 FA컵도 우승하고 여러모로 아스날이 지금 빠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되지만 일단 맨시티 홈이에요. 맨시티는 최근 홈 8경기에서 7승 거두고 있고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이에요. 상성상 맨시티가 좀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비진도 지금 시즌 초반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아스날 역시도 저는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봐요. 특히 다비드 루이스 같은 선수들은 언제나 지금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열린 경기 속에서 맨시티가 아구에로 골로 뭔가 승리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무승이다? 네, 무승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10경기를 가시죠. 네, 10경기는 조금만 좀 페이스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예, 예. 10경기는 부산 대 아싸 4방 친구 봤습니다. 아싸 2방 있었는데 아싸 네 4방. 10번은 이제 부산 대 수원인데 저는 이거 무승부를 좀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경기력이랑 기세를 보면 수원이죠. 수원이 지금 3연승 달리고 있고 이날 승리하면은 잔류를 확정하고 여러모로 좀 기세도 좋고 동기부여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최전방의 타가트나 최후방의 헨리까지 지금 복귀하면서 완전체가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없어요, 이 팀은. 그래서 국가대표 데미지도 없다라고 봤을 때는 수원 쪽을 봐야 되지만 저는 부산에 국대 효과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이동준이나 이정엽이 국가대표에서 꽤 괜찮았어요. 이정엽 같은 경우에 저는 생각보다 경기력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골을 넣었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허리가 괜찮아 보였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동준은 측면에서 국가대표의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 선수가 섬세함은 떨어지지만 일단 빠르니까 이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에서 나 국대네 이런 뽕을 지금 받고 와서 수원 상대로도 측면을 좀 흔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경 감독이 오자마자 지금 연패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덕재 감독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의 99% 확신을 하는데 조덕재의 옛날 방식의 전술의 선수들이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경 감독 지금 대행 젊은 형이랑 같이 하면서 뭔가 좀 빠를 올리고 있다. 이 점을 봤을 때는 저는 그 두 팀 모두 치고받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그럼 의외로 오버? 아니요. 그건 언더. 아니고 네. 언더. 최근에 그리고 부산 홈에서 두 팀이 4경기여서 무승부 나왔어요. 네, 이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수원승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쉽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석희, 김태환이 생각보다 좋아. 게임의 경기 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선수였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근 3경기를 통틀어서 타가트가 확실히 살아났다. 수비 3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어떻게든 슈팅을 가져가는 선수인 타가트.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호물로 권혁규 라인이 잘해주던 시기를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 선에서 적절하게 이 침투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 수비가 원래 강하지 않은 팀인 관계로 이 선이 쉽게 뚫려버리면은 의외로 쉽게 실점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타가트의 최근 폼이 너무 좋다. 그 점에서 저는 수원 삼성의 승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여러 번째 경기. 왜요? 너무 좋아. 왜요? 전북대. 제 차례죠. 단어 하나로 하세요. 단어 하나로. 전북승. 전북승.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냥 전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울산과 승점 3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홈에서 지금 쉬어갈 시간이 없다. 광주는 팀 공격의 99%를 차지하는 펠리페, 팀 수비의 3%를 차지하는 홍준호, 팀 수비의 88%를 차지하는 아슈 마트프까지 3명이 결정합니다. 끝. 전북승! 전북 핸디도 저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핸디. 네. 전 12번째 경기 포항 대 울산. 뭘 많이 없어. 네. 전북이죠. 네. 저는 포항 대 울산은 저는 울산 봅니다, 이거. 네. 콘트라님 감사합니다. 네, 포항 기세 좋죠. 근데 포항보다는 저는 울산의 실력이 더 높다고 보고 올 시즌 지금 맞대결에서 지금 울산이 다 이겼죠. 그쵸. FA컵에서도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승부차기 끝에 승리한 기억도 있고 지금 포항 상대로 우린 너한테 안 져. 네, 전북이 울산 상대로 우리 너한테 안 져 하듯이 울산이 포항 상대로 좀 그러고 있고 지금 지난 경기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돌아보면 송민규가 서령우한테 꼼짝없이 맡겼었죠.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는 조현우 골키퍼가 지금 그 커리어 최대의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바를 좀 세우고 있고 부상자가 딱히 없다는 것. 주니오 같은 선수들은 지금 국가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푹 쉬었죠. 저는 주니오랑 서령우가
푹 쉬었다는 거, 그리고 이청용도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세 명이 뭔가 좀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이 생각보다 쉽게 전반골로 뭐 1대0이든 2대0이든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틀린 게 네. 이청용이 돌아올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그 최종전 전북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청용 빠진 이후 울산 경기력은 정말 좋지 않았고 예전에 그 전북하고 울산하고 게임할 때 저하고 만수르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때 전북의 근소한 역배가 졌었는데 전북승 추천드리면서 뭐 쫄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김도훈 감독이 수비적인 스쿼드를 내보낼 것이다 했는데 그날 주니어 비온전선 선발을 빼면서 떡시신 당했죠. 전반 초반에 2골 내주면서 떡시신 당했죠. 맞죠. 후반 추가 시간에 주니어가 꾸역 한 골 넣긴 했지만 완패했던 게임. 전북과의 승점 차가 3점 차로 다시 벌어졌고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경기를 뭐 비긴 다음에 다음 경기 이기고 전북하고 비기기만 하면 자력으로 우승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김도훈 감독이 다시 한번 수비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에이, 안 그래. 아유, 그리고 전북한테만 그래. 그리고 전북한테만. 김기동 감독이 울산 김도훈한테는 너무 지기 싫어하죠. 네, 지기 싫어해요. 그리고 국가대표 게임 보시면 알겠지만 송민규 엄원상은 우리나라 지금 뭐 가장 20대 초반을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선수들. 팔로세비치 그리고 폼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포항이 그리고 온일이 지금 가정사로 인해서 그 호주로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알아.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승모가 생각보다 잘해줘서 또 올림픽 대표팀에도 승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영준이 전북전 그 임대 규정 못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풀핏으로 나올 수가 있죠. 울산인대 중원 상대로도 충분히 접전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고 포항의 승점을 딸 수 있는데 무승부를 가져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13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턴 경기입니다. 전형적인 이번 시즌만 보면 전형적인 철퇴 크리스탈 팰리스. 네. 그리고 전형적인 브라이튼이 어쩌다 닭공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꿨어요 컨셉을. 브라이튼 공격력이 굉장히 좀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정은 상대를 좀 잘못 만났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떤 팀 상위권 팀 상대로도 수비적으로는 버틸만한 충분한 좀 힘이 있는 팀이다. 네. 그리고 사코가 이제 그 수비진에 복귀를 하면서 여전히 뭐 톰키스를 비롯해서 뭐 부상자가 있긴 하죠. 수비진 부상자가 있긴 한데 뭐 밀리보에비치, 쿠야테를 포함한 그 중원 라인이 상대의 공세를 충분히 막아낼 힘이 좀 있고 자아가 국대에서도 뭐 페널티킥이지만 골을 좀 기록을 했었고 왜 강태시지? 형이 한 거 아니야? 형이 안 하면 누가 강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운영자. 운영자도 할 수 있어?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리고 여전히 벨기에 피파 랭킹 1위인 벨기에 국가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는 벤테케가 뭐 짧은 시간 나와서라도 충분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팀.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까지는 원래 수비 라인이 나쁘지가 않았죠. 수비 라인 나쁘지 않은 게 뭐 덩크, 웹스터 막 190 넘어가는 피지컬 좋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못방으로 다 밀어나고 했었는데 그 선수들이 이번 시즌 약간 미쳤어요.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그래. 뭐 수원FC 조유민 같이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뒷공과 허용이 많고 그러기에는 아예우와 자아, 벤테케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약간 크리스탈 팰리스의 1대0에서 좀 라인을 잡고 싶은데 네. 그래도 브라이튼 최근 폼이 좋은 건 사실이고 어떤 팀 상대로도 접전을 가져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투마킹으로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예. 저 생각 좀 다른 게 저는 브라이턴 쪽 보거든요. 왜냐면 경기력이 확실히 좀 좋은 팀이 조금이나마 브라이턴인 것 같고 6경기 중 5경기에서 멀티 득점한 걸 보면 브라이턴이 컨셉을 바꿨다. 근데 상대가 맨유였잖아. 못하는 맨유. 팰리스도 이제 좀 수비적인 팀이어서 어렵겠지만 브라이턴 감독도 본인이 인정했죠. 좀 우리의 컨셉은 좀 바뀌었다. 왜냐면 지난 시즌은 살아남으려고 수비를 했다면 올 시즌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먹힐 경우에 잘 되지만 뭐 안 먹힐 경우 최근 3연패처럼 그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팰리스의 화력 싸움에서는 팰리스보다는 오히려 저는 브라이턴이 조금이나 같다. 지금 무파이가 3경기에서 4골 넣고 있고 이런 선수들의 빠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묶인 상태에서 패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묶인 상태에서 패. 네.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 대 웨스트햄인데 근데 갑자기 지금 브랜드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SM5님하고 네. 프라다님이 지금 자동차와 핸드백을 지금 갖고 나타나셨어요. 감사합니다. SM5693인데 SM5가 되네요. SM5인데 차 넘버가 5693이야. 뭐야? 넘어가 빨리. 알겠습니다. 자, 토트넘 대 웨스트햄 가시죠. 토트넘 베일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쵸. 근데 베일이 과연 나올까요? 저는 그게 100%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베일 뭐 선발 나와서 뭔가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웨스트햄 빤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좋아. 뭐 3대0, 4대0 이겨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웨스트햄 잡아야 돼.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데뷔전에서 잡았던 팀이 어디예요? 웨스트햄이에요. 똑같이 잡아야 돼요, 일단. 왜냐면 지금 A매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고 가려고 한다면 저는 밸런스를 중시할 것이다. 그리고 베일이 생각보다는 긴 시간은 안 뛸 것이라는 좀 뇌피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히려 토트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베일이 나오면 갑자기 토트넘 뭐 손흥민, 케인, 베일하고 KBS 나오면 저는 파괴적일 것 같지 않아요. 호흡도 맞춰본 적이 없고 베일이 스프린트를 안 해. 케인도 안 해. 손흥민만 뛰어요. 그럼 둘 다 멈춰서서 하다 보면 오른쪽 수비가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모우라나 라멜 쌀밥의 만수님 고맙습니다. 민원님도 감사해요. 네. 그게 오히려 토트넘한테 좀 유리할 것이라 보고 무리뉴가 그렇게 할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상성면에서 보면 지금 웨스트햄이 토트넘한테 2경기에서 못 이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울산 대 포항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토트넘이 웨스트햄한테 안 져. 같은 런던 팀이지만 우리 아스날, 첼시 모르겠어 솔직히. 걔네 잘해. 근데 우리 웨스트햄, 풀럼, 팰리스 너네한테는 안 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결정적으로 손흥민을 쉬었습니다. 그쵸. 풀 휴식을 취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요? 손흥민 멀티골! 8894님과 9524-0102 감사합니다. 네, 손흥민 멀티골. 아, 이 경기를 보니까 되게 옛날 일이 생각나요. 제가 그 예전에, 진짜 예전인데, 네. 그 네이버 카페에서 그 농구 패널 활동을 할 때, 그 배팅라인 같은 거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네이버 카페에서는. 네. 가능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그때 웨스트햄이 토트넘 상대로 6.1 배당을 이길 때, 승리할 때, 웨스트햄을 픽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하프벳에 뭐 200 얼마였던 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단 말씀이고,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 웨스트햄을 좋아해요. 웨스트햄, 울버햄튼, 제가 좋아하는 EPL 팀 딱 2개인데 웨스트햄, 울버햄튼 뭐 예전에 첼시까지 이 정도인데, 웨스트햄은 사실 중원 2선만 보면은 EPL에서도 거의 제가 볼 때 한 탑5 안에 들어가는 팀이에요. 체코의 수체과 잉글랜드 국대의 뭐 데클란 라이스까지 워낙에 중원이 좋고, 지금 노블이 뭐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후반에 45분 정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체코 국대에서 수책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2경기를 통해서. 아, 3경기, 뭐 그 키프러스전 A매치까지 하면 3경기였죠. 10월 A매치가. 그리고 라이스도 잉글랜드 국대에서 좀 많은 시간을 좀 소화했고, 뭐 세바스티안 알러하고 뭐 안토니오 포르나스, 변하지 않는 3명의 공격 라인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대를 갔다 온 야르몰렌코는 소속팀에서는 그렇게 막 컵대회, 하브리그 팀 상대를 제외하고는 글쎄요, 경기력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 여전히. 부상이 많았어. 그쵸. 네. 여전히 그런 상태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뭐 로셀소가 지금 뭐 그 아르헨틴 국대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국대를 갔다 온 선수 중에 레알이 최근에 이런 말 했죠. 아, 레길론 다시 데려와야겠는데? 얘가 이렇게 잘하는 애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도죠, 보도. 그러니까 네. 레길론하고 도어티가 좌우 윙백에 나설 수 있고, 뭐 제가 국뽕은 없는 사람인데 유현진도 싫어하고, 만수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는 네. 손흥민이 분명히 경기에 뭐 상대 수비의 균열과 경기에 주인공.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트넘이 최근 상승세의 웨스트햄 상대로 저는 의외로 쉽게 가져간 것 같다고 봐요. 의외로 쉽게. 핸디도 조금 노릴만 하다고도 보지만, 그런데 약간 좀 리스크가 좀 크고, 네. 일반 승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승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부상자가 좀 있는데 뭐 로셀소 못 나오고,
네. 그리고 다이어도 지금 약간 의심스럽다. 근데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 네, 지금 근육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이런 상태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50대 50이기 때문에. 아니면 무리뉴가 이빨을 너무 털었어요. 우리 선수 중 잉글랜드 국대 둘이 다이어하고 해리케인 갔는데 네. 너 사우스게이트 가면 안 된다. 애들 다 다쳤어? 이래버리니까 네. 빡쳐가지고 안 다쳤다니까 막 둘이서 막 난리도 아니었죠. 뭐 울산은 9명 보내는데요. 2명 갔다가 다이어 빠지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다. 강원도 5명이었어. 강원도 5명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승무패는 여기서 빠르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좀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서 네, 저희 자료에 없는 경기 저희가 좀 그 분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네. 방송이 끝나고 12시인가요? 12시부터는 죽사장이 오후에 있는 국내 그 농구 4경기, 국내 배구 2경기, 국내 야구 2시 경기, 2시구나.